며느리 정미랑 병원에 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가슴이 콩닥거렸어요. 몸이 아파서라기보단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혈압을 재는데 간호사가 갑자기 고개를 갸웃하더라고요. 어머님, 기계가 이상하네요. 이쪽으로 잠깐 오세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서늘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며느리를 힐끗 봤어요. 근데 정민은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죠. 다녀오세요, 어머니. 딱 그 한마디. 그때 간호사가 제 팔을 살짝 잡고 복도 끝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문이 딸깍 닫히더니 간호사가 제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어르신, 혹시 며느님 김정미 씨 맞죠? 전 깜짝 놀랐죠. 예, 그런데요. 그녀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고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 조심하셔야 돼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조심하라니 대체 무슨 말일까요? 며느님이 요즘 오 원장님이랑 자주 만나시죠? 간호사의 말에 저는 얼이 빠져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제가 자세한 건 말씀 못 드리지만 절대 약은 그냥 드시지 마세요. 며느님이 약을 바꾸셨을 수도 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며느리가 약을 바꿨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저는 입술이 떨려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간호사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어르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도 제 목숨 걸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며느님이 원장님과 어떤 거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제 귓속에서 오래 울렸어요. 거래를 하고 있다.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에 꽂혔죠. 그날 저는 병원에서 나오는 내내 정미 얼굴을 차마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설마 내 며느리가 그럴 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집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간호사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약을 바꿨을 수도 있다. 거래를 하고 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그래서 다음 날 저는 조용히 며느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다 가맨 및 서랍 안쪽에서 이상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도장이 찍힌 계약서 그리고 금액 15억.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정미야, 이게 뭐니?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때 간호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모른 척 하세요. 어르신, 지금은 증거를 모을 때예요. 그래요. 그날부터 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늙은 여자의 싸움이요. 며칠 동안 저는 아무 일 없는 척, 모른 척 지냈어요. 하지만 정미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죠. 자꾸 저를 훑어보는 그 시선이 불안했어요. 어느 날 정미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어머님, 오늘 방 청소하셨어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아니었어요. 그날 제가 서랍을 열어본 걸 눈치챘던 모양이에요.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웃었어요. 그냥 먼지 좀 털었지. 왜? 정민은 한참을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어요. 요즘 어머님 좀 이상하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상하다니? 정민은 냉소를 띤 웃음을 지었죠. 자꾸 혼잣말 하시고 엉뚱한 행동하시고 치매 초기 아닐까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정미가 나를 위험 인물로 만들려 한다는 걸. 그래서 더더욱 아무렇지 않게 연기했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내가 뭐 크게 이상해. 그날 밤 정미는 오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예, 원장님, 어머님 상태가 더 심해지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를 벽 너머로 들으면서 저는 이 집이
더 이상 내 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 날 저는 박 간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계약서 사진 보냈어요.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죠? 답장은 바로 왔어요. 어르신, 조심하세요. 며느님이 어르신을 요양병원으로 보내려는 것 같아요. 그 한 문장에 온몸이 떨렸어요. 치매, 요양병원. 정미가 날 완전히 없애려는 거였어요. 박 간호사는 이어서 말했어요. 그 돈 15억은 곧 오 원장 쪽으로 송금될 거예요. 두 사람이 따로 장금일을 정했을 겁니다. 오늘 밤 제가 며느님을 따라가 볼게요. 그날 밤 저는 초조하게 거실을 서성였어요. 혹시 박 간호사가 들키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때 제 전화가 울렸어요. 지석이 내 아들이었어요. 엄마, 요즘 괜찮아요? 정미가 그러던데 많이 편찮으시다고. 그 말에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제 정미가 아들에게까지 말을 돌린 거예요.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불안했어요. 엄마, 나 내일 올라갈게요. 첫 기차로 출발할게요. 저는 황급히 말렸어요. 아니야, 오지 마. 일해야지. 그치만 아들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엄마, 내일 아침 10시에 서울역 도착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석이가 오면 모든 게 꼬일 게 뻔했거든요. 정민은 천사 연기를 할 거고 나는 또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겠죠. 박 간호사에게 급히 메시지를 보냈어요. 큰일 났어요. 지석이가 내일 아침에 와요. 하지만 답장을 받기도 전에 현관문 도어락이 삐리릭하고 울렸어요. 정미가 들어온 거예요. 그녀의 얼굴엔 긴장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님, 안 주무셨어요? 저는 TV를 보는 척 했어요. 잠이 안 와서 너는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니? 정미는 대답 대신 제 눈을 피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새벽 2시쯤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박 간호사의 메시지였어요. 며느님, 오늘 원장이랑 안 만났어요. 그냥 혼자 한강변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초조해 보였어요. 초조.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녀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박 간호사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내일 아드님이 오신다니 잘 됐어요. 그 기회를 이용하세요. 병원으로 가서 모든 걸 직접 확인하게 하세요. 그래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어요. 정면으로 진실을 보여주는 것. 그날 아침 저는 그렇게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어요. 엄마, 지석이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했어요. 보고 싶었는데 지금은 아니었어요. 정미가 곧 나올 게 분명했거든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지석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요? 저는 애써 웃었죠. 괜찮아. 나이 드니까 그런 거지. 뒤에서 정미가 나타났어요. 여보, 일찍 왔네? 어머님이 많이 피곤해 하셨어. 그녀의 말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싸늘했어요. 지석이는 우리 둘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오늘 병원 같이 가요. 원장님께 직접 여쭤보죠. 그 말에 정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원장님도. 어머님, 걱정 많이 하셨어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바로 그 병원으로 가자. 모든 걸 거기서 끝내자. 병원으로 가는 차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정미는 휴대폰만 만지작거렸고 지석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나는 손에 작은 메모지를 쥐고 있었어요. 박 간호사가 보내준 원장과 정미의 대화, 녹음이 담긴 파일 위치였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원장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아,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가식적인지 듣자마자 몸이 굳었어요.
지석이가 말했어요. 원장님, 어머니께서 요즘 약 드시고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때 원장은 잠시 정미를 봤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스쳤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말이 오갔죠. 지석 씨, 어머님께는 노인성 혼란 증세가 조금 있으세요? 혼란 증세요? 예. 가벼운 피해망상 같은 것도 조금.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내가 망상이라고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원장은 부드럽게 웃었죠. 어머님, 괜찮아요.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그 웃음, 그 여유로운 표정점 그 안에 숨겨진 비웃음을 나는 분명히 봤어요. 그때 정미가 슬그머니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이제 다 저한테 맡기세요. 그녀의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켰어요. 그리고 천천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원장님, 이게 제 망상인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 말과 함께 녹음 파일을 재생했죠.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목소리. 그 늙은이 약만 잘 먹이면 얼마 안 가서 헷갈릴 거야. 걱정 말아요. 조만간 돈도 넘길 테니까. 순간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지석이는 휴대폰을 붙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게 내 망상인가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이게 내 혼란이에요? 원장은 손사래를 치며 말을 더듬었어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요? 오해가 이렇게 생생하게 남나요? 정미가 급히 끼어들었어요. 엄마, 누가 이런 걸 보냈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요. 조작이라면 왜 네 목소리가 들리니? 정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가려 했어요. 하지만 지석이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멈춰, 정미, 이게 다 뭐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죠. 그 순간 박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원장님. 이 방을 비워주셔야겠어요. 그리고 제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죠. 이제 끝이에요, 어르신.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병원 안은 한순간에 정적이 흘렀어요. 원장은 입술을 떨며 말을 잇지 못했고 정민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지석이는 제 휴대폰을 받아들고 다시 한번 녹음을 재생했죠. 걱정 말아요. 조만간 돈도 넘길 테니까. 그 늙은이 약만 잘 먹이면 얼마 안 가서 헷갈릴 거야. 그 목소리가 또렷이 울릴 때마다 지석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는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정미야, 너였어? 정미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물 한 방울이 턱을 타고 떨어졌죠. 여보, 나도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그냥 잠깐만 도와주려 했던 거야. 하지만 지석이는 듣지 않았어요. 그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죠. 엄마, 죄송해요. 이제야 알았어요. 그때 병원 의사와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박 간호사가 불렀던 거예요. 그들은 서류를 들고 원장 앞에 섰어요. 원장님, 이건 병원 회계 감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지난 6개월간 공금 횡령, 부동산 불법 투자 정황이 드러났어요. 이사의 말이 끝나자 원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근거요? 변호사가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여기 있습니다. 김정미 씨가 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15억 원. 하지만 이 자금의 출처는 김정미 씨 남편 이지석 씨 계좌였죠. 정미가 주저앉았어요. 안 돼.
그건 원장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난 그냥 거짓말 마. 원장이 고함을 질렀어요.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네가 내게 제안했잖아. 서로를 향해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 두 사람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병원 안을 메웠죠. 그때 박 간호사가 조용히 내 옆으로 와서 속삭였어요. 이제 됐어요. 어르신 모든 게 녹음됐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이게 끝이라는 걸, 정말로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며칠 후 경찰이 병원에 들이닥쳤어요. 원장과 정민은 각각 횡령과 사기 혐의로 체포됐죠. 언론에도 뉴스가 나왔어요. 프리미엄 내과, 부동산, 불법 투자 사건으로 원장 구속. 그 기사 제목을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지석이는 집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나는 그저 웃었어요. 이제 괜찮다. 네가 옆에 있으니까. 정민은 결국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원장은 더 긴 형을 받았고요. 나는 재판이 끝난 뒤 병원 근처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을 하늘이 참 맑았어요. 스승님, 저 해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박 간호사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녀도 병원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하더군요. 지석이는 내게 새로운 집을 구해줬어요. 작지만 마당이 있는 집이었어요. 나는 그곳에 화분을 놓고 매일 아침마다 차를 끓였어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살아가는 게 이제는 참 고마웠어요. 가끔 정미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는 그저 고개만 저었어요. 미움도 분노도 다 지나갔어요. 내가 이 나이에 배운 게 있다면 사람의 마음은 믿음으로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면 때로는 모른 척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요. 이제야 진짜 평온하네요. 병원에서 재던 내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아마 내 병은 약으로 낫는 병이 아니었겠죠. 사람 병이었어요. 사람이 만든 병이었고 또 사람이 고쳐준 병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나이 들어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죠. 하지만 늙었다고 해서바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언제 말을 해야 하는지, 언제 모른 척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싸워야 하는지를요. 그게 나이 든 사람의 지혜니까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은 말벗이 없어서요. 이렇게라도 제 사연을 들어주는 분들이 있어서 참 든든합니다. 제가 요즘 하루 중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이 달아주신 댓글 읽는 시간이랍니다. 승자 어머님, 잘 지내세요? 그런 글 한 줄 보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혹시 이 이야기 들으시고 무슨 생각 드셨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다 읽고 혼잣말로 대답도 한답니다. 그리고 혹시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저 같은 할머니가 용기 내서 만든 작은 이야기방이니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